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인덕 교수입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예방에서 우리 중개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최근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판례의 시사점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 설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확인 설명 의무 관련 참고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슨 1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판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판례는 전부 7건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2건이고요. 그리고 중개사 책임이 없다는 사례 5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업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첫 번째인데요. 경남 거제시 사례가 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 한 원룸이죠. 원룸이 한 10가구 이상 되는데 시가가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건저당이 6억 2천만 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임차 보증금 확인을 임대인이 안 해줍니다. 금액을 확인을 안 해줘요. 근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결국 한 2억 정도 선순위 임대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에다가 여기 2번 항 권리관계에다가는 여기 건저당권은 잘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9번 항 공시안된 권리사항에는 이 공란으로 두게 됐어요. 결국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기재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2015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 된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요. 그래서 감정가가 이제 11억 9,200만 원이 됐고 매각가가 6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57.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을 받은 사람은 소액 임차인 8명이 약 1억 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여기에는 이 원고 임차인보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순위 건저당권은 이제 물론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소액 임차인은 이 거제 지역 경우에 그 당시 4,500만 원 이하이면은 1,500만 원까지 우선 받아서 그래서 1억 500이 배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고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무배당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손해액 5,500만 원의 80% 상당액 4,4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요, 이 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같이 해서 변론을 항변을 했습니다. 첫째, 임대차 현황은 임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대인은 여기서 자료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경기 불황으로 그 당시 이 거제가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원룸 공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낙찰된 점, 감정가 대비 57.2%에 불과 낙찰됐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이유가 됐다고 항변을 했고요. 그 다음 계약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의 존재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 점도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이제 묵시격갱신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그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묵시격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도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을 했죠. 예. 자, 그런데요, 판결에서는 중개사 책임을 30% 인정을 했습니다. 5,500만 원에서 30%에서 1,650을 배상하라고 나온 것이죠. 판결 이유를 보면 첫째,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저가 낙찰은 경험칙상 예상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서 소액 임차인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중개사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앞서 항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과실을 30%로 제한을 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최근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은 불응했다는 사실을 기재했어야 된다. 이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번에는 그 창원시 보증금 4천만 원에 계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 주택은요, 원래 숙박시설이었는데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다가구 주택을 만든 거예요. 3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큰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에는 이미 건재당이 4억 5,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선순위 보증금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7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당시 임대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이 선순위 보증금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설명을 합니다. 중개사는 그 명세를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요, 확인 설명서상에 2번 항에는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 4억 5,600만 원 제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9번 항에다가는 임대인이 불러준 대로 선순위 31세대 보증금 3억 8천이라고 적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경매 사건에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이 돼서 감정가는 9억 9,300만 원이고요. 매각가가 7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소액 임차인이 나옵니다. 16명이나 1,500만 원씩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서 이제 건재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고요.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경우에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00만 원이 우선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요, 이 해당되는 우리 원고 중개사도 4천만 원 보증금이었습니다. 원고 임차인도 4천만 원 보증금이었어요. 근데 왜 1,500만 원도 우선 배당을 못 받았는가?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500만 원도 못 받게 된 것이죠. 이 사건 판결에서도 중개사 책임을 40% 인정을 했습니다. 선순위 보증 금액이 실제로는 7억 5,300만 원이었는데 3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한 점을 봤고요. 두 번째로도 이 자료 요구에 임대인이 불응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요, 이 임차인이 확인
전입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소액보증금 1,500만 원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책임을 40%에서 30%로 경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매개시는 2017년도 7월 3일 날 개시됐는데 전입신고는 2018년도 7월 20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이전에 전입신고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5개 중에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울산시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계약한 건입니다. 이 주택은 이 건재당권은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한 3명이 됐어요. 합산해서 1억 6,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때 선순위 임차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라고 적게 됩니다. 사실상 1억 6,500인데 임대인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특약을 달았습니다. 이 특약이 뒤에서 판결에 면책 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 이제 경매가 개시돼서 1억 2천만 원 전액 무배당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허위로 설명했다. 뭐 금액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것이죠. 근데 이 사건 배당표를 보면은요, 7천만 원 1순위가 되고요, 2순위가 3,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3순위가 6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고 임차인은 이제 1억 2천만 원이 4순위로 들어가서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1억 6,500이었었죠. 그런데 1억 6천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이걸 허위로 설명했다.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중개사 책임 없음으로 판결합니다. 첫째 이유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실제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고지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중개사가 기재한 특약사항을 중시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특약은 앞으로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 참고해야 될 견본이 되는 모범적인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 책임을 부인한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 사례도 앞에서 본 사례와 비슷한데요. 그 임대인이 말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건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건재당권이 2억 8,600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이 3,500만 원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여기에 1억 4천만 원도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주택에 이제 보증금 1억 원을 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이 채권 최고액이라든가 전세권을 제대로 기재했습니다. 기재하고 다만 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1억 4백이 있다 하는 걸 적어야 되는데 1억이라고 적게 됩니다. 임대인이 1억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결과죠. 예. 결국 이 차이가
400만 원 이 차이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경매 진행으로 이 임차인은 1억 원 중에서 1,400만 원만 배당받게 됩니다. 나머지 8,600만 원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고 임차인의 주장은 이 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은 임대차 계약을 안 했을 것이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재판 결과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이유는 400만 원 차이가 원고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1억 400이었는데 고지한 금액은 1억 원이었었죠.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부인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전주에서 계약한 사건입니다. 보증금 6,5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건주당권이 있습니다. 한 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존 임차인이 있었으나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사건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건주당권이 있었고, 건주당권자는 나중에 배당을 받아갑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금 원고 임차인인데 역시 원고 임차인은 6,5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았죠. 이 3,000만 원 때문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주당권자 배당 받아가고요. 원고 임차인도 3,500만 원을 배당 받아가고 3,000만 원이 손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설명하지 않아서 3,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선순위 임차인은 사실상 중개사가 기재 누락을 했지만 실제로 이 원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이 기존 임차인이 있었다는 설명을 누락한 것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 임차인이 3,000만 원 손해 발생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3,000만 원 손해는 오로지 선순위 건주당권 때문이었었지 선순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죠. 결국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나중에 원고가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만은 모두 기각이 됐어요. 결국 이 판결은 중개사가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무관하다 그러면은 중개사 면책으로 나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 예방 차원에서 활용해야 될 하나의 판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사례도 방금 본 사례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좀 위반했지만, 비록 위반했지만 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면책 판결이 난 것이죠. 대전광역시 사건인데요. 매매가가 8억 8,5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건주당권이 4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이 3건 있어요. 1억 2,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선순위로 3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3,700만 원을 주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에 건주당권과 전세권은 설명을 잘했습니다. 건주당권도 설명을 하고 전세권도 기재를 했습니다.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 3억 4,500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확인 설명서 9항에 임차인 동석하에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사건에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매각가가 7억 4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됩니다. 소액 임차인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도 받아가고, 선순위로 받아가고, 건주당권자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배당을 1억 2,3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서 5,700만 원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 임차인은 3,7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만 소액 보증금으로 받게 되고요. 1,800만 원은 손해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라 하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확인 설명을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액의 80%를 청구를 해온 것이죠. 이 사건에서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주당권 4억 1,600만 원 선순위로 받아갔고요. 선순위 전세권이 1억 2,300 중에서도 일부만 받아가게 됩니다. 5,700만 받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선순위 보증금 3억 4,500만 원을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 3,700만 원 임차인은 이 선순위 보증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문 의무 불이행과 이 손해액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한 판례 마지막인데요. 역시 중개사 책임을 부인한 5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전시 사례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건주당권 6억 5천만 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15가구에 2억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명세를 임대인이 자료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내용에다가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확인 설명서 9번 항에다가 임대인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고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배당을 받게 돼요. 4천만 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임차인의 그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또 원고 임차인의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증했다.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 판결에서는 두 가지 다 부인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자료 공개 거부 내용을 기재했으므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었기 때문에 확인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 보증금 회수를 보정하는 취지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자료 공개를 임대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중개사 책임을 면책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슨 2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판례의 시사점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 설명 요령을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요령, 그리고 확인 설명서 9번 항의 기재를 예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고 중에서 다가구 주택 보증금 반환 분쟁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분쟁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담보신탁 임대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고지의무 관련 사건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말소 분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차액을 편취한 이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다가구 주택 보증금 반환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법원은 이 선순위 임차인 확인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 설명서 9번 항의 기재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 설명서 9번 항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에서 임차 보증금 내용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재했지만은 금액이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 듣고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모두 중개사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례에서는 중개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근소한 경우, 그 다음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경우 중개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중개사의 의무 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여기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적으라 하는 것을 이 법조항을 통해서, 법조항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이죠. 25조를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제목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권이 있다 하는 것을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도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불응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면은 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셈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임대보증금 세 가지를 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와 기간을, 이 세 가지를 확인 설명서 9번 항에다가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가구 주택 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판례가 지방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에서 항상 인용되는,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해서 인용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대 확인 설명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이제 2012년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사실상 이제 법 25조를 만들게 됩니다. 25조를 통해서 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요구권을 명시했습니다.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1조가 또 만들어져서 만약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는 내용도 법조항에 명시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9번항 기재 사항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확인 요령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9번항에 기재하고 이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은 자료 제출 불응 또는 거부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9번항에 기재할 수 있는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3가지를 보겠는데요. 임대인이 제출한 임차 보증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이익건의 총 9,500만 원입니다. 2층 가호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기간은 이렇습니다. 2층 나호 보증금은 4,500이고 기간은 이렇습니다. 3층은 현재 공실입니다. 만약에 이 임대차가 월세가 있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 월세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시 사례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별첨이라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서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따로 서식을 만들어서 기재해서 첨부해도 되겠습니다. 요 협회 서식과 별도 서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였다. 불응하였으면 불응하였다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죠. 이제 레슨 3 확인 설명 의무 관련 참고사항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 2, 3, 4 요 4가지는 이 중개사가 그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4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3번과 4번은 주민센터에서 3번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4번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어떠한 이용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중개사로서는 1번과 2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보증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확인 설명 의무,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액보증금 제도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상물건 자료 요구 사항, 이 서식은 우리 중개사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식인데요. 중개사협회에서 만든 그 임의 서식이에요. 임의 서식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도인이 작성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도인 작성해서 중개사가 받아두는 서류죠. 이 서류를 이제 확인설명서에다가 첨부시켜 놓는다는 뜻이죠. 이 내용 중에서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좀 큰 모양으로 보면은 임대보증금이 가령 1억 7,5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3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3명의 각각의 명세는 명세로 별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첨부하게 될 경우에는 중개사로서는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선순위 임차인 현황만 따로 서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 호수, 임차인 이름을 쓰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층 호수와 보증금, 월세, 기간을 적어주면 되겠고, 사람 수별로, 가구별로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임대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이 부분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세 번째,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서식 자체는 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 시행 규칙을 들어가서 별지 사무 서식을 다운받으면 이런 서식이 출력됩니다. 이 서식에다 이해관계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표시해서 출력물 교부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일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이 공인중개사, 이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별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와 기간이 되죠. 여러 사람 같으면 여러 장 출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청서가 이용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때 확정일자 받은 경우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차인이 있다 그럴 때는 또 체크가 안 되는 이런 명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현황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열리는데요. 이 방법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열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들은 통상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한 임차인들도 확정일자 받은 사람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에게 직접 자료를 받아야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액보증금 활용 제도를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행일별, 지역별 소액보증금, 무슨 표를 잠깐 보는데요. 이 표를 볼 때는 항상 요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액이 또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2021년 5월 4일 현재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현재 공포 대기로 있는데요.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과밀억 접근효과 3개 시는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억 원에서 1억 3천 원 늘어나고, 우선 배당금도 4,300만 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2,3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2천만 원까지 소액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아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줄이고 그 대신에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제시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8천만 원일 경우에 기타 지역 같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6천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월세를 5만 원 책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소액 보증금 2천만 원은 배정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전액
경매가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전액 순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갱신 계약할 때는 2.5%라는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합의에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 전환율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예방을 위한 선순위 임차인 확인 요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2번째, 위의 자료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9번항에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그 불응 또는 거부를 하고 9번항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예방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